다윗에게서 배워라. 제2편. 이스라엘 전성기 만든 다윗. 서울 유니온 교회 담임 목사이자 성경 고고학자인 고세진 박사가 본 한국 정치의 5가지 문제점들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 고세진 박사. 그는 목사이자 성경 고고학자이다.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의 고대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연구하며 성경의 말씀을 되새긴다. 남들이 성경 문구 해독에 매달릴 때 그는 역사적 유물도 조사해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해석에 주력한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살과 피가 담긴 역사 이야기라고 말한다. 인터뷰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8층 807호이 서울 유니온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필자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니 고 목사가 푸른색 양복과 빨간 넥타이 차림에 빨간 백팩을 메고 나타났다. 북쪽 유리창 너머에 장마비를 가득 머금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다. 한국 정치인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배울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성경고고학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들었다. 성경고고학 중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줄 에피소드로 넘어갈 차례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과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현대 한국 사회에 가장 시사점을 주는 인물을 꼽는다면? 다윗 왕이다. 왜 그런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윗 시절에 가장 번성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다가 죽자 분열되어 망했다. 이 번성과 쇠락, 멸망의 과정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고 목사가 말을 이어갔다. 기원전 2000년대 후반에서 로마 시대까지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약소국 중에서도 약소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기원전 14세기경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다.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위치한 곳이다. 당시 거기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 현지 가나안 민족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기원전 13세기에는 발달된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해양 민족들이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경쟁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그런 해양 민족들 중에 하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작은 땅으로 이주한 뒤 토착 민족들을 제압하는 실력을 보여줬으나 블레셋에게는 밀리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때 다윗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전투에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제압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매우 영특한 왕이었다. 기원전 1010년부터 기원전 970년까지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강대한 나라를 이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해도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국토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그런 대업을 성취했나? 3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다윗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주변 강대국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이 약해져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외부로 힘을 뻗칠 수가 있었다. 둘째, 다윗은 남북으로 갈라졌던 백성의 마음을 순화시켜 하나로 만들었다. 셋째, 자신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전진 배치시킨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국토 팽창 정책을 수행했다. 3가지 요인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다. 다윗 리더십의 성공 비결. 첫째, 주변국 약화를 이용하다. 먼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주변 국가 상황은 어땠나? 남쪽의 이집트는 국토의 크기, 경제력, 국민의 수에서 모두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컸다. 북쪽에는 현재의 터키 지역에 히타이트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보다 수백 배 컸다. 지금 이라크가 위치한 동북 쪽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론 두 나라가 있었는데 국력, 국토 크기, 경제, 국민 수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수백 배였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었다. 주변국 중에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중간 크기의 시리아가 있었다. 지금의 시리아와 같은 명칭을 쓴 국가이다. 그 시리아도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강했다.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묘하게도 다윗이 재임한 기원전 1010년부터 기원전 970년 동안에 주변에 있던 이집트,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빌론 등 전통적 강대국뿐 아니라 시리아까지 자국의 국내 문제들 때문에 외국으로 전쟁을 하러 나갈 수 없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 다윗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잘 읽고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여 영토를 확장했다. 역사학자들은 호랑이들이 잠자는 시대에 고양이가 활동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다윗 리더십의 성공 비결. 둘째, 백성 마음을 순화시키다. 두 번째 요인으로 다윗의 뛰어난 내정 리더십을 꼽았는데 어떻게 했나?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신정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바뀌는 시대였다. 첫 왕이 사울이었다. 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등장했다. 다윗이 정권을 잡은 뒤에 백성들 간의 마음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싫어했다. 그때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켰다. 백성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안심시켰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 적군에게 몰리니까 도망을 가다가 막판에 적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게 되자 자살을 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그 현장을 보고는 다윗 왕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다. 사울 왕에게 고난을 당했던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공을 세웠으니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내가 어찌 자기 나라의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며 그를 처형했다. 백성들의 반응은?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 정적이 죽었다고 할 때 기뻐하지 않고 그 정적을 죽인 사람을 처형한 것에 대해 백성들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 왕은 복수심이나 악랄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 일부가 다윗을 추종하게 됐다. 다윗은 한 발 더 나갔다. 사울 왕 가문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불리하게 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편안하게 했다. 사울의 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신분상의 안전을 확보해줬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서 다윗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 전체가 다윗에게 모아졌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할 수 있게 됐다. 다윗 리더십의 성공 비결. 셋째,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다. 세 번째 요인은? 다윗은 정권을 쥔 뒤 헤브론에서 7년간 정치를 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남쪽에 치우쳐 있다. 이에 반해 당시 이스라엘은 국토를 확장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쓰고 있었다. 국토를 확장하려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았다. 남쪽의 네게브 지역은 메마르고 1년에 비가 100mm도 오지 않았으며 지형도 험했다. 거기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시나이 반도도 쓸모없는 땅이었다. 당시의 기술로는 개간할 수 없었다.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국토 확장 방향은 결국 북쪽뿐이었다.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렸나? 수도를 북쪽으로 전진 배치했다. 국토의 중간쯤 되는 예루살렘 땅을 전쟁으로 확보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일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곳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해서 수도로 만들었다. 헤브론에는 정치 지도자, 즉 장로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원로원과 같은 곳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예루살렘을 자기 능력으로 빼앗아 수도를 건설하니 이후 다윗의 국토 확장 정책에 딴지를 거는 장로들이 없었다. 국민적인 힘이 모아졌고 국가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기에 당시에 매우 강력한 정책을 써서 국토를 확장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세계 최고 유명 도시가 됐고 다윗은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 영토를 확장했나?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의 이집트 입구까지 확장했다. 다윗 이전에 비해 보면 얼마나 넓어졌나? 땅이 10배 이상 커졌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고 선포한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기원전 14세기에 모세의 뒤를 이은 국가 통수권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땅이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야망을 다윗이 주변국을 침공해 이뤘다. 그의 이전에 누구도 못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 조상이 꿈꾸고 이뤘던 영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윗이 해외 원정을 많이 했는데 여인 바셋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것도
이러한 영토 확장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다. 왕국의 분열. 그 방대한 영토는 이후 어떻게 됐나?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 확보한 영토는 그가 서거하고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는 유지됐다. 솔로몬도 기원전 970년에서 기원전 930년까지 40년간 통치를 했다. 이 두 사람의 시대 80년간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3000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였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바람에 영토가 쪼그라졌다. 실제한 것이다. 이후 과거의 영광은 지금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사후를 예측해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세계 역사에 소문이 나 있지만 역사를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는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 또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해서 각종 건축 사업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백성들을 동원해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의 왕궁, 지방에 있는 도시들과 요새들을 조성했다. 그러니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왕은 재정적으로 풍족하니 호화롭게 살면서 보물도 모으고 외교 사절에게 잔치도 베풀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아버지 다윗제 후광 덕에 통치는 됐으나 국민들은 행복하지 못했다.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세금과 무료부역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솔로몬이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솔로몬의 통치 말기인 기원전 935년쯤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개 부족 가운데 10개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누가 반란을 주도했나? 반란군의 민심을 이끈 사람은 솔로몬이 임명했던 강제노역 담당관 여로보암이었다. 여로보암은 잘생기고 성실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랐다. 당시에 아히야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앞으로 이 나라가 12개 부족으로 쪼개지는데 여로보암이 10개 부족을 가질 것이라고. 이 말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 여로보암의 입지를 튼튼하게 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국내 정치를 어지럽게 했다고 생각해 군대를 동원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여로보암은 일개 공무원이었고 일반 민중으로는 솔로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망명했다. 이집트의 왕 시삭은 여로보암을 환영하고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반란군의 힘을 기르도록 도와줬다. 그들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기원전 930년에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이 세습을 했다. 그의 이름이 르호보암이다. 10개 부족은 이집트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여 지도자로 삼았다. 그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에서 떠나 있었다. 그는 대국 이집트를 등에 업고 귀국했다. 다윗에게서 배워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 성은 후속 영상에서 계속됩니다.